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한적한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오늘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쉽지만 간과할 수 있던 부분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새로 추가된 영역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전부터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말이나 같은 겁니다. 요것은 이제 누구나 다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제 고객분들께서 중개 부동산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업무적인 거 외에도 이렇게 추가로 서비스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PC가 대부분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있는데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집에서도 발행받을 수 있고요. 도저히 발급이 불가하다, 나는 못하겠다 싶으면은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렇게 초보 공인중개업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알더라도 갑자기 모든 중개하면서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발급하는 것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이것을 이제 전부 공인 인정으로만 다 해놔가지고, 물론 평상시에는 공인 인정으로만 자기 PC에서 발행받기 때문에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컴퓨터가 기계인지라 맨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떼야 될 경우도 생기고, 잠깐 손님 집에서 발행을 받아야 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갑자기 집을 봤는데 계약한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내 PC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공인 인정이 이게 또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하드디스크에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휴대폰에 폰 소액 결제를 신청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는 그 휴대폰 통신사에다가 소액 결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해 놓으면요 바로 되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편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인터넷 등기소 대부분 거기 들어가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구분 건물, 이런 연립도 해당이 되겠죠. 집합 건물로 들어가서 띄시면 되고요. 토지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집합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토지나 건물 이런 걸로 따로 이렇게 띄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조항들은 그냥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에 1번 항목에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설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검색란에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찾으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부 24시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무료로 띌 수가 있죠.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표제부 또는 총괄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유 부분, 동호수까지 다 나온 전유 부분에 건축물 관리 대장을 띄면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표제부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총괄 표제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료가 제대로 다 정비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 동호수까지 다 띄갖고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로 들어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총괄 표제부에 들어가셔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10번 항목이 있어요. 여기 또 추가가 된 거죠. 여기 보면 소방하고 관련되는 항목인데요. 여기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요거를 또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2012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때는 신축, 정축 시에 다 적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기존 주택은 2012년부터 시행 후 5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도 2월 24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다가구 주택에 그러니까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까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하고 또 중개업자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TV 보면서 아파트 고층에서 내지는 다른 단독주택이나 뭐 공장 이런 데서 막 화재가 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싶더라고. 이런 부분을 또 한번 고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방청, 정책국 이런 데다 상담하시면 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제 8조와 제 13조가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제가 옮겨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 요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조례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방열 성능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은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방염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착형인데요.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건전지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싸게는 5,000원, 뭐 많게는 10,000원 그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방염 성능 검사를 마친 이런 제품을 쓰셔야 되겠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각구획된 뭐 방이라든가 거실 뭐 요런데 공간마다 이렇게 넣어도 다 해도 3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려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과 밀접한 게 있고 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이 옆집으로 옮겨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중개업자가 고지해주고 또 거기다가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해주면 더 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을 거고 이 공인중개사는 참 꼼꼼하게 일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안전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또 조금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또 이제 그 지진도 요즘에 또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예상치 않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진짜 어떻게 되면은 뭐 내일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지진 피해 방지 대책으로 건물의 내진 설계 요것도 공인중개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 계약할 때 필히 적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요것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조와 13조. 여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는 괜찮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인 경우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안 돼 있는지 지금 2017년도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설치가 돼 있어야지 맞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꼭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정과 나아가서 고객 안전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면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방, 거실, 주방에 설치해서 안전하게 방열 성능 검사를 마친 전문 업체 걸 사용하고 건전지는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요. 이건 아끼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사소할 수 있지만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서 큰 사고 없이
행복한 가정과 또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개업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